네, 2022년 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윤석열, 안철수 인정해줄 수 있나? 이렇게 달았습니다. 부제로는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했던 김이박홍안 마지막 관문, 윤석열, 진정성으로 뚫어라, 이겁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야권 단일화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겠죠. 거기에 감염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김미경 교수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안에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증세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저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이 유튜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 그냥 후보 단일화가 아닙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 그리고 제가 완주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내가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내가 제안을 하고 단일화를 제안하고, 야권 단일화입니다.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차적인 얘기가 됩니다.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나는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다. 네. 상식에 기반해서 양당이 합의했던 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방식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대로 짧은 시간 내에 단일화를 매듭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제의를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얘기했던 조금 지친 모습에 좀 울먹거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의 진정성이 좀 보여서 좀 찡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마스크를 쓰고. 지금 부인이 자기 처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병원에 이송 중에 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증세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그리고 자기 처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다. 지금은 처에게 잘 이겨내야 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안타깝다는 것을 울먹이면서 또 한숨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람관계에는 심리적 요소, 정서적 요소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허두를 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 강국을 위한 대장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한다. 등록을 하지만 별도로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다 이거죠. 그리고 뭐라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을 계속 힘들게 만든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념과 진영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과학과 실용정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에서 그의 진정성을 뽑아내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의 업무인데요. 저 같은 기자나 국가정보원에 있거나 CIA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저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찾아내고, 저쪽에 이제 블러핑도 있고 거짓말도 있으니까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7 지난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국힘당 후보하고 안철수 국민당 후보가
단일화했었죠. 그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가,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력이 있는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무선 전화로 100% 직접 묻는 걸로. 그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선택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때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오세훈 씨가 이겼으니까 방법이 그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씨 멘트는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가 여론조사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고민해 보겠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그랬고요.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그 아쉬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하자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윤석열 씨는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끝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단판 방식의 단일화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군요. 그러나 국힘당 측은 안철수 씨가 후보 단일화가 아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재명과의 단일화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네. 그러면서도 지금 어쨌든 좀 강경 발언을 좀 했었죠. 윤석열 씨가. 그러면서 박스권에 또 지지율이 갇혔고 이재명 씨가 따라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장 보선 때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또 지난번 국힘당 경선에서도 많은 역선택이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추적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조금 염려하는 것 같아요. 역선택을 굉장히 염려해서 즉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씨는 안철수 후보한테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입원한 부인 김미영 씨 빠른 쾌유를 빌었다고 합니다.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야권 단일화를 제기하자 이 보수 유튜버들하고 보수 방송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철수 비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화 해야 된다고 막 했는데 진짜 단일화 하자 그랬더니 안철수가 그냥 사퇴하지 뭐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관계를 설명드릴게요. 윤석열 씨는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입니다. 늦은 60년생, 60년 12월생일 겁니다. 안철수는 한 해 후배입니다. 서울대학교 80학번. 빠른 62년생입니다. 62년 2월생입니다. 두 사람과의 나이 차이는 1년 4개월, 1년 3개월 정도 납니다. 학번은 하나 차이죠. 서울대 법대 의대.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죠. 안철수 씨하고 두 사람의 공통점은 80년대 학번까지는 본고사를 치렀습니다. 제가 재수하기 전에 치렀던, 저도 80학번에 하다가 떨어지고 81학번에 갔는데 81학번은 예비고사만 보고 들어왔고 80학번까지는 대학 가서 본고사를 치렀습니다. 옛날 본고사 정말 어려웠어요. 고3쯤 되니까 본고사 치르면은 평균 50점이 넘었는데 처음 1학년 때는 본고사 치르면 30점이 안 나왔습니다. 평균 80점. 총점 국영수 치르면 100점이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희는 서울대학교 문제도 풀고 일본 동경대학 문제도 풀고 정말 어려웠어요. 수학 문제 6개 중에서 하나 풀기도 힘들었습니다. 한 4개 풀어야 되는데 3개 푸는 것도 고3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때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씨의 부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서울대학교 법대 의과대학 81학번입니다. 빠른 63년생입니다. 63년 3월생인데 조금 입학을 빨리 한 모양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죠. 전남 순천 출생입니다. 여수에서 잠시 어릴 때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보성여고를 나오고 서울대 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석사도 하고 그런 거네.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안철수 씨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선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부인이 원뿌리가 호남이다 보니까 부인 얘기를 듣고 안철수 씨는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되면 이재명하고 해서 효과를, 그럼 가장 이익이 크죠. 원래 2등하고 3등이 2등한테 붙으면 제일 이익이 많으니까. 경착 게임 이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고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 얘기가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단일화가 아니고. 근데 내가 무조건 단일화 하는데 내가 물러설 수는 없으니 내 7 내지 8% 지지자들이라도 있으니 그냥 하면 못하니까. 그리고 룰은 지난 서울시장 보선 때 만든 거 해갖고 너희가 이긴 게 있으니 그거대로 하자. 근데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뭐 부인 리스크 때문에 잘못하면 경선했다 지는 거 아니냐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단일화하냐 그랬더니 온갖 시민단체 예를 들면은 보수 쪽에서 국회의장 지내신 분들이 몇십 명이 단일화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곳에서 단일화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 거다. 네. 보수 세력에 내가 의견을 받아주는 거다. 나는 이재명하고는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안 받아주면은 할 수 없이 그냥 가겠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하고 김미경 씨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저도 가족 중에 지금 확진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좀 조심하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뭐 돌아다니면 감염시킬까 문제긴 하는데 별 생활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김미경 씨가 왜 이렇게 심각해요? 병원 갈 정도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원래 폐가 안 좋답니다. 김미경 씨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못 보셨죠? 저건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폐가 안 좋으니까 기저질환 때문에 바로 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대학 다닐 때부터 서로 알았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특징이요. 대인 관계가 적은 편입니다. 안철수 씨는 사업도 하고 정치인인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안철수 씨하고 장시간 인터뷰를 해봤는데 자기는 뭐 책 보고 그런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컴퓨터 책 보고 뭐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대인관계가 많지 않으니까 술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둘이 이렇게 의존하고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서 간섭은 안 한답니다. 김미영 씨가 나는 죽을 때까지 교수할 거야 그러면 뭐 절대 뭐 하지 마라 나를 도와달라 이런 소리 안 하고 내가 정치를 할 거야 그러면 김미영 씨도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간답니다. 얼마 전에 그 안철수 씨 딸이 한국에 왔었죠. 근데 이 딸도 휴가를 내서 미국에서 왔는데 돌아갔어요. 안철수 씨는 지금 집에 아무도 없죠. 부인이 입원했으니까. 되게 외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좀 뭐 제 자랑 좀 할까요? 안철수 씨 한테 받은 책입니다. 안철수 내가 달래기를 하며 배운 것들. 본인이 쓴 책이던데 생각보다 글자는 참 이쁘게 못 써요. 사인도 해줬는데 아니 무슨 얘기하다가 마라톤 얘기했어요. 저도 마라톤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마라톤 잘 못 뛰는데 이 사람이 4시간 안에 완주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도 뛴다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되게 고독을 좋아하고 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양반이 주변에서 계속 단일화 해라라고 하니까 단일화 나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돈이 몇천억이 있다고 하는데 왜 돈을 안 쓰느냐라고 비난을 하던데 그랬더니 글쎄요 뭐 나는 우리 당이 돌아갈 때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다 냈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이쪽 길은 내가 봐도 당신 길 같지가 않은데 왜 이까지 와서 바꾸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제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다 갑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집안 때문에 의사가 됐는데 아닌 것 같아서 컴퓨터 백신 개발가로 갔다가 사업가도 해보고 뭐 포스코에서 사회이사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인 난 항상 내가 턱해서 갔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다음에 내가 됐다라고 한 다음에 딴 데로 옮겨갔습니다. 정치인으로 왔다 그러길래 그럼 대통령을 이럴 때까지 할 거냐라고 그랬더니 뭐 특별한 대답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지금 이분이 자기 지지율을 모르겠습니까? 15%도 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정도를 걸었다. 박원순 씨와 단일화를 함으로 해서 서울시장을 민주당한테 던져준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근데 그때 단일화를 하고 나서 자기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과의 단일화도 약속을 지켰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룰을 정하고 나서 거기서 뭐 결정된 거는 배신하지 않고 지켰다. 이런 거는 상당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상당히 윤석열과는 다른 사람이죠. 윤석열 씨는 저보다 이제 재수하기 전 학번을 따지면 하나 빠른데, 제 서울법대 친구가 이분하고 같이 고시가 늦게 돼서 이 친구는 이제 성렬이 형 하고 다녔다 그러던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윤석열은 사법연수원 있을 때부터도 총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나이가 제일 많은데 총각대장이라서 총장. 술 잘 먹어서 총장. 미래의 총장 가면 총장. 아니, 폭탄 좀 먹고 노래 잘하고. 노래 뭐 하는가 하면요, 정지용 씨의 그 시 뭐죠? 전설바다 그 뭡니까? 춤추는 뭐 그런 노래 잘합니다. 지난번 TV에 나와서 노래 한 곡씩 뽑던데, 여기 사람은 거느리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안철수는 둘이 합이 잘 안 맞습니다. 윤석열은 안철수 씨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스타일을. 안철수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저거 뭐야? 왜 저래? 이럴 겁니다. 그리고 둘이 법대하고 의대예요. 완전히 둘 사이에는 거의 교류가 없을 겁니다. 가끔 의대 나온 사람들이 사시 보는 경우는 있지만 법대 나온 사람이 의대 가는 경우도 있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어떤 격식을 좋아하는 게 안철수 씨니까 경선을 해서 내가 지면 물러나겠다 그런 건데, 안철수 씨도 그걸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본인이 이념과 진영 논리는 깨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씨가 아까 10분만 차 한 잔 마셔도 서로 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바로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둘이 한번 도와달라고 하고 하면 아마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씨도 지금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지쳐 있다는 느낌입니다. 서로 스타일을 이해하고, 안철수 씨는 술도 잘 안 하고 사람 잘 안 만나고 조용조용 책 보는구나 인정해 주면 돼요.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 하겠다는 안철수를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힘당 스타일로 하지 말고. 제가 오래전부터 김이박홍안을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려면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를 품거나 연대하면 이긴다.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핵심은 안철수라고 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1월 6일 날 방송한 건데, 이재명이 아니라 안철수와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위한 대전약으로 김이박홍안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를 어떻게 내 사람 만들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홍은 될 거라고 봤어요. 홍준표 씨는 스타일을 아니까. 저 양반도 지금은 대구에 가서 아주 선거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요. 김종인 씨가 이재명을 만났다 그래서 굉장히 의심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김종인 씨를 가끔 만나서 듣는데, 김종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거는 저보다 훨씬 치를 떨 정도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는 뭐 조금 그런 표현, 그런 이해를 갖고 있죠. 그러나 문재인은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준석 씨가 좀 튀었는데, 이준석 씨를 인정해준 사람이 김종인이었고, 김종인 씨의 권유가 있어서 윤석열 씨가 이준석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은 되셨는데 뭘 할까 많이 고심했겠죠. 전직 대통령으로 가만히 있는 게 최고죠. 지금 와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러면 친박계가 또 떠들 거고, 박 대통령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처음에 굉장히 엇나갔죠. 저분 스타일인데 지금은 본인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나도 배다른 형이 있었다. 근데 그 형이 돌아가시면서 의절하고 그쪽은 안 본다. 이런 속내까지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지금 뭔가 분이 안 풀리면은 좀 삐딱선을 타던데, 이제 본인이 진심으로 돌아오면 그런 진심 얘기하면서 지금 선거운동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까지도 이제 마지막 어떤 진성선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난 이거를 대학 선배로서 한번 도와달라. 우리 서울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진심이 필승을 부른다. 지금 많은 보수 세력이 뭐 윤석열 안철수 씨 부인이 호남 사람 아니냐 뭐 어쩌냐 이런 의심에 의심으로 가서는 못 듣습니다. 김이박홍안 마지막 광문은 진정입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대체로 잘해왔는데 이준석도 안 왔고 홍준표 선배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고 최재형 씨 대학 선배인데 종로구에 공천되도록 처음엔 안 받겠다고 하더니만 전략 공천을 해주고 상당히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 대인배의 모습 보이면 이번 대선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변수는 있죠. 테러나 암살 같은 건 조심해야 되죠. 어떤 것을 할지 모르는 세력이고 이북도 있으니까. 윤석열, 안철수를 인정해 줄 수 있냐? 대학 후배인데 오늘의 제 주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